송 전 대표는 귀국 전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었죠. 그러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건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만들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던 송 전 대표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없으신가요?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어제 송 전 대표의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아직 수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와도 수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진해서 출두하겠다. 강행하는 의도는 뭔지 최병민 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저렇게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보여주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검찰은 뭐 송영길 전 대표 자택하고 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나 이런 데를 압수수색한 게 4월 29일이고 네. 어제 또 송 전 대표 주변 몇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압수수색했으면은 그 압수한 물건을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중간에 돈 전달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뭐 현역 의원들한테는 윤관석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이정근 도금 파일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캠프 본부장이나 이쪽에는 또 뭐 강내구 감사나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제 전달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자, 그런 사람들 조사 다 마쳐야지 그 다음 수순이 송영길 전 대표거든요. 근데 송 전 대표는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저는 뭐 약간의 초조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여론전 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오늘 선제 출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정치쇼라는 지적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희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인 쇼고 뭐 정치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준비하고 어떤 피의자를 소환하는 데는 상당한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네. 통상적으로 증거들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서 이 피의자의 어떤 범죄를 입증할지 이런 것들을 질문들을 뽑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 변호사도 그 형사 공판 준비해서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증인 신문을 준비할 때 질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드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 그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준비가 되고 이제 소환 일정을 서로 이제 좀 조율해서 통보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온다. 이건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쇼라고밖에 안 보이고 네. 의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지지층을 좀 결집한다. 좀 전에 이제 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 상대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야권 전통 지지층한테 내가 제대로 여기에서 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 법적으로는 이제 영장 이제 치는 거에 좀 대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송 대표 결국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구속영장 청구돼서 이제 신병이 구속되는 거, 신병이 이제 확보되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깜빵 가는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영장 청구하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면 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수사에 임해서 나는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걸 이제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기의 보여주기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에 좀 대비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두 가지 의도가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월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검찰과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니 주말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주말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도 있었는데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소환 통보를 했고 그리고 소환 통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지가 조금 반영됐다는 차원이라면 송 전 대표는 검찰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단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석하겠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던데.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 전 대표가 지금 탈당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어떤 법률적인 지원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송 대표의 지금 출석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뭐 당에서 조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원래 검찰 조사가 조사도 있고요. 그다음 네. 면담도 있고 그러거든요. 뭐 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조사에 앞서서 검찰과 어떤 그 면담 과정도 있고 어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가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혐의자인 경우에는 피혐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입장도 진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오늘 출석을 해서 저는 검찰에서 무조건 돌려보낼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도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송 전 대표로서는 일찍 귀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수사를 일찍 받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청 외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검찰청에서 오히려 검찰에서 송 대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 수 있고 어차피 조사는 한 번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뭐 2회차, 3회차 조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조사가 뭐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한 번 불러서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찰청에서도 한번 그럼 송 대표가 피혐의자니까 지금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출국 금지돼 있고 공범으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나중에 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오히려 검찰에서는 오늘의 진술과 다른 증거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뭐 이걸 기싸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찰에서도 송영길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한번 들어주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온다고 했으니 네,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얘기를 거죠. 한번 네, 얘기는 네.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차원이신 거죠. 뭐 검찰이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송 전 대표가 뭐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까지 특권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다면 위장 출두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권을 누리려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장해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네. 범죄 혐의자들, 피의자들이 참 살기 좋아졌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검찰이 뭐 옆 동네 이웃집이라도 되는 듯 불쑥불쑥 쳐들어가도 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이웃집도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죠. 이거는 이 본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 앞에서 굉장히 가볍고 촐싹거리는 경박한 처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면 이 검찰에서 어느 정도 증거 분석을 하고 다른 관련인이나 참고인들 조사 끝난 다음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때 그때 겸허하게 가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주중에 일하는 걸 수사기관이 왜 신경 써줘야 됩니까? 아니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주중 주말 가리게 생겼습니까? 주중이든 주말이든 혐의가 지금 드러나서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겸허하게 수사받으러 가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이 제1야당의 대표부터 검찰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 조정해서 가도 되는 것처럼 막 국민들 앞에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돈봉투 뿌렸다는 전직 대표도 부리지도 않았는데 가서 쇼하는 기자회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얄팍한 노림수죠.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봐라 내가 이렇게 자진해서 갈 정도로 도망갈 이유가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이 노림수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네. 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가서 기자회견하고 애꿎은 법조 기자들 막 몰고 가지 않아도 때 되면 검찰이 알아서 다
부를 겁니다. 그걸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 수많은 혐의로 국민들 염려하게 만든 이 범죄에 관련된 피의자의 자세이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뭐 잘했다고 지금 검찰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니까? 참 어쩌다 대한민국 법치의 권위가 이 정도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설 변호사님이 면담 자체를 좀 말씀하셨는데, 이 면담,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제 담당 검사를 예를 들어 면담한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차나 한잔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실 일반 피의자들한테는 이런 기회는 절대 주어지질 않아요. 물론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사전에 뭐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담당 검사하고 사전에 좀 약속을 잡아서 뭐 변호인 혼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 어떻게 좀 쟁점을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잠깐 정도 검사하고 면담을 하는 케이스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시간까지 정해서 검찰에 출두했는데, 검찰 입장에서 그럼 들어오셔서 뭐 잠깐 얘기나 하고 일종의 이제 면담을 허락해 준다. 이거 자체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이제 면담을 통해서 뭐 쟁점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뭐 장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송 대표가 일방적으로 출석하고, 저도 이제 서초동에 있지만 뭐 기자들도 다 몰리고 하면서 그 일대에 막 교통혼잡이 이런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어떤 본인의 어떤 특권 의식을 보일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정치인들이 구사하던 전략입니다. 지금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구속영장 청구만큼은 좀 막기 위해서 내가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전략으로 과거 정치인들도 꽤나 많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었는데, 이회창 전 총재 그리고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 자진 출두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자진 출석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얘기하죠. 국민께 한 말씀해 주시죠. 한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죠. 500억 외에 기자회견에서 말씀 다 하셨어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다음에 말할게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동의가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에 대해서 밝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 출석에 대해서 검찰과 조율이 됐나요? 그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자진 출석하기 전에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특권을 누리려 한다, 그리고 어떤 쇼를 벌이려 한다, 이런 지적들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만, 자진 출석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원하는 대로 구속을 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뭐 정치적으로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볼 수 아니, 있습니다. 본인들은 저를 방어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본인들이 자, 이 수사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를 방탄으로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돼요. 네. 그런 것까지도 송영길 전 대표가 저는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의도가 있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뭐 사실은 무리한 공격이라고 보고요. 그 면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검사가 결정하기에 달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더라도 저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뭐 자기 억울함 호소하고 그러면 뭐 잠깐 대화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저 이회창 전 총재나 아니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다른 점은, 사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정근 녹음 파일에 많은 본인의 육성과 관련 정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만약에 저 이회창 전 총재나 이런 사람들은 와서 내가 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모른다고 한 사람들한테 검찰이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걸 깨기 위한 검찰의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부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른데, 뭐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본인 방어를 위해서 최대한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저런 부분에 관해서 결국 국민들이 뭐 저건 쇼다 이렇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방어권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인지는 추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시각 중앙지검 앞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시까지는 4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부터 벌써 이미 많은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자리를 잡기 위해서, 보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기자들이 일찍부터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10시에 출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9시 한 45분, 50분 정도에는 와서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출석을 하면 다시 현장 연결해서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외곽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이 관계자들과 송 전 대표가 입을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김진진 변호사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금 검찰은 저 먹고 사는 연구소, 이제 먹사연이라고 하는데, 여기 먹사연에 이제 후원금이 이제 그 전당대회 때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나, 이거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실제 먹사연 이제 이사에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포함이 돼 있고, 다수의 이제 측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먹사연이라는 데에서 어떤 이런 측근들이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나, 또 말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그 돈봉투 의혹 받고 있는 이제 박모 전 보좌관이나 또 그 후원 조직 총무, 또 박모 씨죠. 이 박모 씨가 이제 실제로 파리를 방문해서 뭐 네.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사 개시 전에 파리를 방문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 이제 측근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바꿔치기 한 그런 정황들도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해서 전부 다 이제 증거인멸을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결국에는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 측근들에 대한 어떤 수사, 그다음에 관련 자료들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뭐 말을 맞춘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좀 이 증거인멸에 있어서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인 박모 씨, 그리고 후원 조직 총무인 박모 씨, 두 사람 모두 지난 2월과 지난 3, 4월쯤에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요청으로 파리를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타이밍이 참 공교롭습니다. 수사 시작 직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파리로 갔다. 거기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지시나 또 요청을 받았을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장 기자님. 아니 뭐 프랑스 파리가 인천입니까? 뭐 강원도 강릉이에요? 마음 내키면 그냥 바람 쐬러 갈 수 있는 거리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한번 여행으로 가려고 해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갈 수 있는, 비행기 타고 12시간 날아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를 송영길 전 대표 가족들의 부탁으로, 하필이면 지금 돈봉투 의혹의 핵심적 어떤 연루 단체일 수도 있는 먹고 사는 연구소의 회계 담당자가 불쑥 갔다 왔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가족들이 왜 염려를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메신저도 되고 영상 통화도 되고 잘 지내는지 아닌지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염려가 되면 가족들이 가면 되지, 이 회계 담당자를 왜 보내요? 결국 말 맞추기하고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 인멸하려고 간 거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 박모 씨라는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를 간 일자가 검찰 수사 개시되기 전이라고 합니다만, 아마 그 주변인들이나 관련인들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정황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기 때문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뭔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이더라도 이 회계 담당자가 말 맞추기를 하러 파리로 넘어갔을 개연성이 상당하게 부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이
박모 씨의 빠리행조차도 네. 나중에 만약 구속영장에 청구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으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나와서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도 분명히 받아야죠. 파리에 온 박모 씨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박모 씨와 어느 정도 일정을 함께 공유했는가 등등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오늘의 이 검찰 출두와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보여주기 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건 좀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저는 꿰맞추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제가 뭐 송 대표가 뭐 돈 봉투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 총무인 박모 씨가 프랑스를 가게 된 것이 단체 여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단체 여행 갈 때 어떻게 하나요? 바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티켓팅해서 가나요? 진짜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처럼 강릉이나 인천 아니잖아요. 그냥 차 타고 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보통 3, 4개월 늦어도 한 2개월 전에 티켓팅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혼자 갔다라면 저는 그렇게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저는 단체로 가는데 사전에 아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저는 뭐 이 수사가 개시된 어떤 그 직전에 갔다 왔다는 점에서 그렇게 의혹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어떤 송영길 대표가 그 프랑스에서 밝혔다시피 본인 혼자 여기서 생활하면서 지금 학교 강의도 하고 수업도 받고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를 좀 확인 좀 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부탁이 있었을 정도였지 어떤 이런 돈봉투 사건에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증거는 한국에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왜 그 프랑스까지 가겠습니까? 말 맞추기 했다? 아니 말 맞추기 전화로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사후적으로 꿰맞추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돈봉투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먹사연이라는 곳에서 일단 후원금을 받는데 그 후원금을 사용한 일자가 전당대회 직전이었다. 그게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그 후원금도 전당대회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이 지금 송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을 뻔했던 논란에 대해서 하루만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바로 사임했지만 김의겸 의원이 송 전 대표는 무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강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송영길이 결혼을 할 때 부인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다. 그러니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도 말고 물려주려고도 하지 말자. 그리고 실제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환갑이 지금 훌쩍 넘었는데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의 뭐 무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이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돈봉투 의혹 핵심 연루자들이 몸담고 있는 정황을 저희 TV조선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 보이시죠? 그리고 그 대각선 왼쪽 뒤쪽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 조직 내에서도 꽤나 발언권이 셌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뉴스가 되도록 하자. 그만큼 뭔가 이슈를 이끌어가자라는 목소리를 줄곧 내왔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지금 현재 돈봉투 의혹과 관련이 돼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강내구 전 감사라든지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라든지 강화평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여기에 몸담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혹시 여기에 있는 후원금이 무력이 없다라고 김의겸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후원 조직에서 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현재까지는 의심 단계죠. 네, 의심 그러나 단계죠. 이제 그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후원금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 해 전체 후원금이 3억 7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4월에 대략 6천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 또 2021년에 이 회계 보고를 보면 뭐 조금 의문스러운 그 지출 내역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송영길 캠프에 있던 사람들과 저 먹사연의 그 멤버들하고 상당 부분이 겹쳐요. 회계 부분 겹치고 네. 이정근 전 부총장 겹치고 뭐 돈을 조달했다는 강내구 감사 겹치고 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송영길 캠프 2021년 송영길 캠프의 핵심이 다 먹사연에 있는 멤버들 아니냐. 그러면 결국 돈도 비슷한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도의 인적 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제 검찰이 먹사연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압수수색한 것도 아마 이런 의심의 바탕 위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뭐 그 이제 상당한 정도의 그 뭐 예를 들어서 먹사연의 인건비로도 많이 썼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송영길 캠프하고 이렇게 같이 막 엮이다가 보니까 들어간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그게 아마 결론이 좀 나오면 네. 그 먹사연과 송영길 전 대표 또 2021년 전당대회 이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현재 분위기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 오기로 했던 10시까지 이제 27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진 출석합니다. 어떤 얘기할지 사실 뭐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도 되긴 하는데 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얘기하겠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을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과거 프랑스에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통해서 귀국했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희찬 평론가 어떻습니까? 일단 당내 일각에서 특히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고 권했거든요. 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는 뭐 사명이다 이러면서 정계 은퇴에는 선을 딱 그어요. 네. 그것만 봐도 지금 이 돈봉투 사태를 인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와서도 별다른 인정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수사받고 혐의가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검찰 탓하지 않았습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 탓하겠죠. 결국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무슨 혐의를 받아도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일단 검찰 탓하면 된다라는 하나의 롤 모델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도 거기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 무력 없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무력이 있으면 그 돈봉투 9천만 원 억대를 남 안 주고 자기가 가졌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무력이 아니라 권력욕입니다. 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돈봉투를 뿌린 거잖아요. 그럼 무력이 없고 그 무력보다 더 강한 권력욕이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뭐 결혼할 때 바람처럼 살다 가자, 집 한 채 환갑 넘어서 없었다, 이런 제발 쓸데없는 이야기들 집 없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나도 집 없는데 돈봉투 안 맞는다 이렇게 복장 터질 거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 무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김민석 의원이 아마 그 이렇지,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냥 사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좀 이 부분이 조금 부풀려져서 본인도 좀 당혹스럽다고 얘기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부정부패. 어떤 이런 내용 아직 뭐 수사 결과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떤 부정부패와 관련된 뭐 송영길 대표가 뭐 대표가 되기 위해서 물론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도 뭐 그런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 본질의 내용은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송영길 대표 이런 돈과 관련해 가지고 네. 어떤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정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력과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력과 그러면 바로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권력력이 있어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송영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봅니다. 알겠습니다.